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전예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네럴 모터스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 폐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제네럴 모터스가 북미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인 직원 수천 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트럼프는 트위터에 분노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트럼프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 후 제네럴 모터스의 주가는 3.5% 하락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미 지역 5곳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제네럴 모터스의 계획에 거듭 분노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회의 의원장은 제네럴 모터스가 미국보다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보조금 적용의 시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언급한 보조금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는데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848만 원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20만 대를 판매할 경우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이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GM이 타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잦은 교통사고로 부모의 걱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의 컨설팅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498만 3,956건의 교통사고 중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77만 5,198건에 달했는데요. 교통전문가의 부재로 사고 발생 후에 적절한 안전대책 수립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2012년부터 아파트 단지 사고 예방을 위해 연초에 신청을 받아 무료로 아파트 교통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 특별 접수제를 도입해서 언제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접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단의 교통안전 전문가를 파견해서 도로 환경, 보행 경로,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 2년 차에 회사를 물러나는 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정보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가 매출액 100대 상장기업의 퇴직 임원 388명을 분석한 결과 취임 후 1년에서 3년을 보내고 퇴직한 사람이 39.7%인 154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원 재임 2년 차에 물러난 경우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차 52명, 1년 만에 퇴직한 경우도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퇴직 당시 임원의 나이는 55세 이하가 61.9%로 240명이었고 54세 되는 해에 회사를 떠난 임원이 4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년 이상 장수하는 경우도 5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14명은 임원 자리를 15년 이상 지켰습니다. 임원으로 발탁되는 연령대는 전체 388명 가운데 18%로 46세에서 47세가 가장 많았고 45세 이하의 나이에 임원 자리에 오른 비율도 17.3%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2.8%가 50세 이전에 임원이 됐고 50에서 51세 13.1%, 52에서 53세는 14.9%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수치지도 산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측 업계가 그동안 해오던 관행적 담합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을 부과하고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 시스템, 동광 GNT, 범아이 엔지니어링, 삼부기술 등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지나친 것 같다. 이대로라면 모두 문 닫으라는 얘기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국토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항공 측량업의 특성 때문에 국가 수치지도 제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현재 공정위 제재 대상 항측 14개사를 제외하면 국내 항측 등록업체는 고작 연 20억 원 정도 매출의 등록기업 5개사에 불과합니다. 이들 5개사만으로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국가 및 지자체 수치지도 제작 사업 수행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제재 확정 시 항축업계의 감원과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1위 업체의 올해 매출은 예년의 절반 이하인 160억 원으로 줄어들고 인력도 절반인 100명으로 감원됐습니다. 제재 대상 14개의 항축업체, 임직원 약 2,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공정위 제재에 따른 후폭풍으로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SK 등 재계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연말 임원 인사를 실시합니다. LG는 주요 계열사 연임이 예상되며 삼성과 SK 또한 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LG와 LG전자, LGU+,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사들은 이사회를 열고 40대 총수인 구광모 회장의 첫 정기 임원 인사 명단을 확정 지을 전망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이딴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김형남 한국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기아차와 삼성자동차를 거친 자동차 기술 연구 분야 전문가로 LG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자동차 부품 분야에 기여할 인물로 꼽힙니다. 또 LG화학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미국 대형 소비재 생산업체 3M 출신 신학철 수석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LG그룹 모태인 LG화학이 최고 경영자를 외부에서 수혈한 것은 1947년 창립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리를 맞바꾼 권영수 주식회사 LG 부회장과 하연회 LGU+를 비롯해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SK 또한 이번 주 안으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SK는 최고임원 인사평가 절차에 들어갔으며 일주일가량 평가를 실시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계는 SK 계열사 사장단이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 장동현 SK 사장은 잔류 가능성이 높은 임원으로 꼽힙니다. 삼성은 12월 초 사장단 인사를 하고 후속 임원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부터 임원 인사평가를 실시해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은 올해 인사에서 안정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지난해 연말 임원 인사에서 만 60세 룰을 적용해 대규모 세대 교체를 이뤘는데요. 이에 따라 사장 7명이 50대로 교체됐습니다. 업계는 삼성이 일찌감치 세대 교체를 이룬 만큼 올해 승진 수요는 3명 이내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증강현실 기법의 포켓몬고 게임을 제작한 나이엔틱에 452억 원을 단독 투자해 해리포터 게임을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나이엔틱의 게임을 갤럭시 폰에 사전 탑재할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에픽게임과 파트너십을 맺고 갤럭시 노트 9의 포트나이트 게임을 사전 탑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계약 초점은 삼성 갤럭시 폰에 단독으로 해리포터 게임을 제공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S펜을 마법의 지팡이로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한데요. 나이엔틱의 위저드 유나이트의 변형 버전으로 나올지 전면적으로 새로 디자인한 버전이 나올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이엔틱은 기업 공개를 위해 자금을 모아야 하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경쟁에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이엔틱은 삼성 갤럭시 폰 전용 고화질 모바일 게임 개발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9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철강과 같은 우리 경제 주력 산업들의 생산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 역시 2.6%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를 그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